네, 올 들어서 건설업계 참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것이 자칫 제2중동 붐으로 기대되는 네옴시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건설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과 달리 중동 지역에 진출한 회사들은 좀 비교적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전쟁이 진행 중인 곳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고 우리 건설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이제 사우디나 이라크 같은 주변 국가들이거든요. 따라서 당장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또 이제 현장에서 철수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주가가 크게 들썩였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건설사업관리, PM이라고 하죠. 그 네. PM 전문 기업인 한미글로벌인데요. 이 내년까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업 관리나 교통, 환경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용역을 맡았고 이에 따라서 올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한 회사입니다.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고 지금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상황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네옴시티에 돈줄을 쥐고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확전되지만 않는다면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빈살만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나선 거죠.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최근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의 자금을 동결했듯이 네.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도 일종의 금수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는 안보 동맹으로 묶여 있고 또 사우디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미글로벌 외에도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현대건설과 함께 네옴시티의 더 라인 지하터널 첫 구간 사업을 수주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추가 수주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현대건설이 이제 사우디에서 아미랄 석유화학단지 공사도 수주했는데 계약 규모만 약 6조 5천억 원으로 한국 기업이 역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런 기세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 2015년 이후 최대치인 2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7천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터널이나 가스전을 비롯해서 총 5조 원 이상의 수주를 넘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주변국으로 번지지 않고 국제적인 충돌로 그친다면 우리 기업들의 주 무대인 중동 사업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또 인접 국가로 영향이 확대될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정리해 보면 당장 타격은 없지만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게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여태까지는 타격이 없었지만 앞으로 중동 지역을 포함한 신규 사업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이미 실제로 몇몇 프로젝트는 이제 발주와 입찰 결과 발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 폭등과 고금리, 또 유가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국내 주택 시장 대신 지금 해외 수주로 눈을 돌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쟁이 확전될 경우 올해 정부가 목표한 해외 수주 350억 달러 달성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고요. 그럼 해외만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건설사들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던 국내는 더 암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전쟁 장기화 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요. 또 일각에서는 하마스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글로벌 원유 공급량 20%가 이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건설업체들의 자재 운송비에 영향을 줍니다. 시멘트만 해도 이제 많게는 40% 정도가 육상 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반비가 오르면 당연히 공사비에 반영될 것이고 공사비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분양가에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원가 부담도 높아져서 비싸게는 파는데 남는 거는 없고 그러면 건설사들은 또 집을 안 짓게 됩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착공 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이제 주택 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곧 3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건설사들 어떻습니까?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이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이제 상장 건설사들 대부분 좀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또 뭐 GS건설, DLENC 요 4개의 상장 건설사 가운데 총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현재 주택사업 비중을 50%대로 끌어내리면서 그나마 방어를 한 거고, 다른 건설사들, 특히 대우건설과 DLNC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 비중이 지금 전체 매출의 60%를 넘어서는데 수익성 악화가 굉장히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대우건설은 한 15%, 이제 DLENC는 한 19%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고요. 문제는 이 지금 3분기 실적조차 이제 해외 사업보다는 국내 사업 부진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에 따라서 해외 실적까지 꼬꾸라진다면 당분간 건설사들의 실적을 논할 때 바닥이라는 말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네,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